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문제는 좀 풀만 했습니까? 예? 이 정도는 뭐,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또, 막상 같이 풀어보면 다 또 풀만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실력으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원래 9월달, 10월달 지나가면서, 이제 9월 말, 10월 초쯤 되면은 이제 급격하게 실력이 늘게 됩니다. 이 공법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고, 또 막상 또 같이 풀어보면 다 풀려. 예. 네, 아차 싶었던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줄여가는 게 중요한 거고, 절대 여러분들이 뭐 낯선 거를 틀린다고 해서 뭐 시험 점수가 안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보던 데서 틀리고 실수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문제 내시는 교수님도 다 뻔히 알아요. 공인중개사 수험생들 한 1년 정도 그 전에는 집에서 밥하다 와서 그냥 이렇게 뭐 한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 못 풀 만한 문제 이런 걸로만 다 깔아가지고 떨어뜨리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충격을 받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내는 거야. 예? 그냥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예. 그리고 맞출 만한 문제에 맞히면은 쉽게 60점 다 통과해요. 예. 자, 81번 문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4번 지문을 보시면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수립할 때 협의와 심의를 거칩니까? 협의와 심의는요, 승인할 때 거치는 거죠. 우리 수립할 때는 뭘 해요? 예? 공청회, 그죠? 기초조사, 예, 그 다음에 공청회, 의견 청취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물어보는 예, 지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의 그 수립 승인 절차 왜 한번 펴보세요. 한동안 또 안 봤거든. 예. 그래서 우리 요약집 10페이지를 딱 보면은 수립 승인 절차. 한동안 안 봤어, 그렇지? 예.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제가 괜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이 9월, 10월 달 6번 하는 이 모의고사 집중 강의 문제는요. 제가 문제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6번을 갖다가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내용을 텀을 두고 그 다음에 그 텀이 요 문제는 한 2주 텀이라도 기억하겠구나. 요 문제는 1주로 해야 되고 이거는 매주 반복해야겠다. 요런 것들 텀을 두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집어넣거든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에서요.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의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공청회는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5번. 그렇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있죠? 의견 청취. 그 다음이 이제 수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수립. 그러면 수립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그렇죠? 수립. 그 다음에 이제 승인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협의와 심의. 그렇죠? 협의하고 심의가 나오죠. 그래서 승인하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중앙자가 붙잖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요.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한 것을 갖다가 이제 송부를 해줍니다. 송부는 두 군데. 그래서 수립해서 가지고 온 사람한테 하나 송부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런 분들한테 송부해주고, 그러면 송부받은 지자체장은 확정된 것을 공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기간 30일 이상. 그러면 지금 81번의 4번 지문은 수립할 때 미리 해야 되는 건 뭐야?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정치고요. 그죠? 절대 협의와 심의가 아니거든. 그 절차를 한번 이제 보게끔 만드는 지문이 또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고, 1번 국토부 장관은 계급이 낮은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죠. 2번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번 국토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 5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때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5번 지문 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니지만 당연히 필요한 절차들입니다. 제출해야지 뭔가 보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승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거는 대통령령에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정답 만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이제 8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은 되게 도시군 기본 계획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머리가 그쪽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 바로 나와버리죠.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서 실제로. 예.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아닐까 싶었는데 갑자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머리에 조금 갑자기 막 이렇게 당황스럽고, 그렇지? 예.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 순서가 수험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전에 그 사법고시 학원이 있었어요. 노량진, 신림동에. 거기서 사법고시 학원에서요, A반, B반 이렇게 있는데 A반, B반하고 성적이 거의 똑같은데 문제 어떻게 냈냐? 민법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민법을 가지고. 예. A반은 시험 문제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순으로. B반은 1번 문제가 채권법이야. 2번이 민법 총칙, 3번에 물권법 했다가 다시 민법 총칙 나오고. 예. 그래서 1번 문제 딱 푸는데 채권법에서 나와서 계약 해지가 막 나오고, 2번 문제 풀었더니 대리가 나왔다가, 예. 3번 문제 풀었더니 지상권, 법정 지상권 막 나왔다가 이게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시행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82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했을 때 1번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실시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인가받는다? 아니죠. 대도시 시장은 실시 계획 작성할 때 인가를 안 받아. 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는 인가권자.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시행자가 실시 계획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인가권자는요, 원칙적인 인가권자는 5명,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시장.
예외적인 인가권자는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언제 인가권자가 되는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했을 때, 계획을 작성한 경우예요. 국토부 장관이요, 지정한 시행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이 L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면 LH공사가 이걸 작성을 해요. LH공사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는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돼. 나머지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5명과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런데 단 시도지사가 시행자가 되거나 대도시 시장이 시행자 되거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가 될 때는 자기네들은 자기한테 인가 못 내주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행자일 때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를 못 내주고 그냥 고시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협회가 아주 가끔가 이럴 때 있잖아요. 실무교육 담당 교수님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실무교육 받아야 중개업할 수 있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교수님이 개업을 하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못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사퇴를 해야 돼요. 사퇴하고 자기가 실무 교육을 가서 앉아서 받아야 돼. 예. 그러면 실무 교육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그죠? 아무 교수님 좀 나가 있으시면 안 됩니까? 그럽니다. 불편하다고.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 출석해야지. 출석부 있거든. 예.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냥 고시만 하면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은 인가 안 받고 그냥 고시만 하면 되고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 받는 경우는 딱 하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시행자가 된 자가 실시 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인가 받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될 때는요, 협의로 시행자를 정한다. 땅은 한 사람이 파는 거야. 절대 협의로 공동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정부와 양주에 걸쳐서 도로 설치한다. 의정부 시장과 양주 시장이 협의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같은 도의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대상 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 지원 조치, 분할 시행 가능하다.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서 볼 게 있어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그게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에 나와. 근데 그거는 시험 지문에 내시는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 조달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이 4번에 대해서는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예?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기본적인 데 나오는데 우리는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야. 예. 왜?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나오죠? 가로 1번 보세요.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나오지.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금 계획 첨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 이제 누가 나온 거야? LH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한 신청서에 자금 조달 계획이 포함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포함됩니다. LH공사든 누구든 시행자가 될 사람들은 다 이거 제출해야 되거든. 그 얘기예요. 우리는 LH공사는 뭔가 다른가 싶어가지고 또 이제 한 거지. 그걸 노린 거지. 예. 예.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공공기관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고 민간도 지정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민간이 지정받을 때 동의요건 대상지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단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예. 제외하고 동의받는 소유하는 거죠. 자, 82번 문제 우리 교수님이 잘 만들었죠? 이거 교수님이 만든 문제지? 그렇지? 예. 교수님께서 만든 문제 좀 가져왔습니다. 예. 자, 83번 문제 중도위, 지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우리 중도위 심의를 무조건 생략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83번 문제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유는 내가 낸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내가 낸 문제 아닙니다. 교수님이 내신 문제 그냥 얻어온 겁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어. 그럼 또 할 필요가 없어. 니은번 내가 그랬죠. 자, 나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하는 개발행위. 아, 나무네 이거. 사방사업. 산사태 방지할 때 나무 심거든요. 그래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그렇죠? 그러면 이건 몇 페이지에 나와요? 이제 페이지는 잘 찾네. 응? 이제. 이것도 그동안 내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문제를 넣어놔서 찾는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잊을만 하면은. 그럼 방금 그게 54페이지 7번에 두 개가 나오고, 그렇죠? 예. 1번에 한 번 나오고, 예. 2번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3번도 아마 체크가 돼 있을걸?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그냥 된 게 아니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됐어. 그러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심의를 또 받을 필요가 없어. 예, 그 얘기지. 그러면 이 교수님이 이제 1, 2, 3번 하고 7번까지는 해결이 됐는데요. 4, 5, 6은 어떻게 할까요? 좀 기다려봐. 또 기다려봐.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틀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대충 강의하는 그 초보 선생은 이거 딱 보고 다 외우세요 하고 넘어가. 예. 누가 외우라는 거 그 말 누가 못해. 그게 아니지. 외우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한꺼번에 7개는 안 들어가는데 한 개씩 박아버려. 한 개씩 이슬비 옷 줬듯이 그날 다 맞춰. 예. 시험 보는 그날만. 전부 다죠? 5번 정답이다. 예. 84번을 봐주세요. 이제 또 도시군 관리 계획 나와줬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왔네요. 틀린 거.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관할
특별시장부터 군수가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국토부 장관이나 주민도 위반할 수 있다.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위반할 수 있지만 주민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오로지 행정청만 위반하는 거고 주민은 절대 위반할 수가 없고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4번이 이제 틀린 거고 앞에 문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써주고 뒤에 주민은 위반을 제한하는 거 4번 틀렸죠. 예. 이제 보통 이거 틀리면 눈 뜨고 틀렸다는 얘기를 쓰는 거지. 눈 뜨고 틀리는 거지. 예.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결정권자가 결정하고자 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거치죠. 주민의 의견 청취는 위반을 하고자 할 때 거치는 거지.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요. 위반을 하고자 할 때 거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절차도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도. 오늘은 이 차를 한동안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절차를 확인해야 되는 지문을 딱 집어넣어놨구나. 예. 그래서 20페이지. 그렇죠? 예. 2반의 제안이죠. 한이 아니라 오타였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자우안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조금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사고를 낸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어 책을 내는 그 영어 전문가가 출판사에 영어 원고를 보냈는데요. 편집장이 영문과 출신인가 봐. 자기 딴엔 틀렸다고 다 고쳐준 거야, 미리. 본인이 다 틀린 거지. 예. 그래서 이 공법에서는 하도 제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제안 쓰니까 오타 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고쳐주셨어. 내 거 이제 원고를 자기가 좀 교정 봐주겠다는 사람이 혹시나 내가 오타 낼 수도 있잖아요. 왜? 제가 이 유학집 쓸 때는 제가 거의 의식이 없을 때 쓰거든요. 새벽 1, 2시쯤. 그날 일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쵸? 예. 혹시나 오타 냈을까 봐달라 그랬더니 본인은 내가 오타 낸 줄 알고 안을 갖다가 바꿔놓은 거야. 근데 위반 제한이죠? 그래서 위반 제한을 주민이 할 수가 있으니까 위반 제한이 있으면 위반 제한이 나오고 위반 제한이 없으면은 기초조사부터 나오는 거지. 그죠? 위반 제한이 없으면은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두 갈래죠.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이 가능했죠. 첫 번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일 때, 경미한 사항 딱 한 개만 외웠다. 도시 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 그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오고, 그 다음에 위반을 하죠. 위반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와 심의를 거친다. 협의 심의도 생략 가능했죠.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 가능한 거와 똑같다. 결정 고시한 것을 송부해주고 송부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고하고 열람을 하는 거죠.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와서 그래서 지금 주민의 의견 청취는 위반을 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결정권자 결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1번 옳은 거지.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맞아요. 3번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협의와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이나 변경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 생략이 가능하니까. 5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렇죠? 옳은 지문이죠? 예. 다음 85번에 타당한 것 찾기. 85번에 5번 지문 봐주세요.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이거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생략이 가능해. 생략 가능해. 예.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 가능했고 협의심의 생략 가능했죠. 그런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생략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냈어. 다른데 내기 시작했어, 교수님이. 생략 가능해. 가능해. 예. 그리고 혹시나 어떤 게 생략 가능하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와 똑같아. 주민 의견 청취와 협의 심의와 지방의 의견 생략 가능한 게 다 똑같아요. 준용 규정이 있어가지고. 준용 규정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짜증나는 게 준용 규정이 물권법에 나오지. 소유권과 점유권에 규정된 내용을 전세권, 지상권 등에 준용하는 게 나오거든. 예. 그래서 청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생략하는 경우 있어. 생략은 똑같다.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협의심의 생략. 그래서 5번이 옳은 거고요.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언제나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해야 된다. 틀렸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걸 물어본 거죠. 1번 틀렸고 2번 도지사는 위반권자가 될 수도 있고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도 위반권자 될 수 있고 결정권자 될 수 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주민은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위반을 제한할 때 정해져 있죠. 그럼 반드시 암기.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시 미리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4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어요? 공청회라면 안 나오지.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위반할 때 공청회 안 나와.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공청회는 어디서 나와?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킬 때 나와.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의 공청회는 어디서 나오는가?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킬 때 나온다. 장기 발전 구상 포함해서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 밑에 가로 2번에 장기 발전 구상 포함 나오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구로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 계획 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되고 이 장기 발전 구상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대신하는 거야.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공청했잖아.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지. 예. 그래서 공청회를 갖다가 개최하는 게 아니고 또 4번에 틀린 데가 또 있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시가 아니라 입안시야. 수립은 뭐야? 입안 결정을 합쳐서 뭐라 그래? 수립. 정확히는 입안할 때지. 어차피 틀린 거니까. 어차피 공청회 안, 그렇죠? 어차피 틀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옳은 거다. 86번. 다음 중 용도 지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찾기. 지금 몇 번 찍었습니까? 4번. 용도 지구는 전국토 일부에 지정하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방화지구하고 경관지구 막 중복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4번 틀렸고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 중복해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나 완화 적용하는 지역이고 5번 용도구역의 뜻,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나 완화하는 거다. 맞아요. 87번 문제. 용도지역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몇 번 틀렸습니까? 3번 관리지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지역이 어디야? 보존관리지역의 행위 제한, 즉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한다. 계획관리가 아니죠? 3번 정답. 1번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한다. 2번 도시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 중에 하나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장 행위 제한 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 적용. 4번 도시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세분 안 됐을 때는 가장 강한 보존녹지지역 적용. 5번 설명 들었고 88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몇 번 틀렸나? 2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 허가를 받아 사업에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두 군데 틀렸네. 다음 날도 빼먹었네. 그래서 5년도 틀렸고 다음 날도 빼먹었네. 두 군데 틀렸네. 그렇죠?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수립됩니다. 세 군데 틀렸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한해서 수립했을 때는 5년 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5년 내에 사업이나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세 군데나 틀렸다. 야, 세 개 중에 하나만 찾아도 맞히겠는데. 다음 날만 하나 가지고. 예, 괜찮아요. 뭐 하나만 잡아내도 어디야 그게. 2번이 정답이 1번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흥마을을 보존. 이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이다. 한흥마을 보전 차 없는 거리 100% 완화. 100% 완화는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 대도 설치하지 않는 것을 100% 완화라고 한다. 3번 도시지역 외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여기는 적용되는 건폐율 1.5배, 150%, 용적률 200%, 2배까지 완화 적용한다. 4번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20% 1.2배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4번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읽어주면 돼. 예.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 그냥 읽어주면 돼. 5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다.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의 전부나 일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그럼 왜 주로 국토부 장관 썼는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 누구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아무나 한 명 쓴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예. 자, 89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동일했을 때는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중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걸 물어본 거죠. 자, 틀린 게 몇 번이에요?
2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동일할 때는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당해 매립 준공구역은 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치사하지만 치사한 게 아니다.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야. 지정된 것을만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2번 틀려서 정답. 1번 공유수면 받아야 한다. 매립지에 관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례라고 하는 것이다. 3번 이은 용도 지역과 다를 때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로 지정해야 되고 4번 2개 이상 용도지에 걸쳐도 매립지가 뭐가 될지 몰라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고 5번 지문은 그냥 갖다 써놓은 거죠. 예, 통보해라. 90번 6명 시장 군수의 개발 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몇 번? 몇 번 찍었습니까? 몇 번? 1번 건축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 신축은 개발행 허가 받아야지. 그렇죠? 신축은 당연히 개발행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신축하겠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건축 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증축, 개축할 때는요. 이때는 그냥 건축법상 증개축에 대해서 건축 신고만 하고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1번이 정답. 2번 녹지 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치워 그러면 금방 치울 수 있으니까 경미하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요. 토지 형질 변경 경미하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토석 채취도 개발 행위가 허가 안 받고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끝나고 나서 1개월 내 신고만 하면 되고요. 91번 성장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성장 관리 계획 내용 아닌 거 찾기. 우리의 성장 관리 계획 내용은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일부가 들어와 있죠. 그게 힌트라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디자인이란 말 들어봤어? 디자인 들어봤냐고. 응? 디자인이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죠? 거저 맞추라고 교수님이 만들어놨네 그냥. 그래서 91번의 질문을 읽는 순간 나 성장관리 계획 내용 다 못 외웠는데 하다가 그래서 아예 지레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봤더니 무슨 디자인이 왜 나와 해서 3번 찍어서 정답 맞히는 거죠. 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질문 읽고 당황하지 말고 5개를 보면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 절대 당황하지 마시죠.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지. 예. 그 다음에 92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습니까? 1번이죠. 그렇죠? 1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지. 그렇죠? 녹지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의 뜻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거나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요. 이런 것이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어. 그래서 녹지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넓은 의미의 도시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보전 관리는 어디선가 보전 관리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왠지 익숙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한다. 그래서 더 극적인 문제를 만든 교수님도 계셔요. 이거를 고문제 뒤에다 배치하는 거야. 이 문제를. 거의 다 틀려. 요 문제를 고문제 뒤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그건 너무 잔인한 짓 같아서 이번 안 했어. 다음에 그렇게 할 거거든. 예. 그래서 무슨 아시겠죠? 넓은 의미의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생겼을 때는 이제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죠. 1번이 틀린 거지. 2번 녹지 지역 나왔죠? 예. 3번 환경 오염 우려 등이 있을 때.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죠? 예.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여기까지만 외우면 되겠지?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